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원근 각지의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한 해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영상으로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개신교 관련하여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목사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언급을 자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대략 6만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10중 8구가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이용해서 공산주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공산주의자들의 진지로 전락돼 버리고만 상태입니다. 가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혁파하여서 자유민주주의의 진지로 돌려세우기 위한 현재의 이 공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강도당한 피해자를 도와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살짝 비틀어서 대부분의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 강도를 도와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독재 체제를 용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거둬들인 막대한 헌금을 북의 봉숙교회나 칠골교회 등지에 북한의 선교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가장 많이 살육하였던 김일성이란 저 북의 괴수는 이미 죽고 없어졌지만, 지난 1974년도에 대남 공작 요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밀 교시를 내립니다. 대한민국의 종교단체를 점령하라는 비밀 교시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 사찰, 천주교, 원불교 등은 이미 북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접수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천주교에 암약하고 있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습니다.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한미 FTA 반대, 국정원 해체, 평택 미군기지 반대,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 등 정치적인 집회에 대규모로 참석하는 이유가 이미 김일성의 비밀 교시에 의해서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비밀 교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교회 침투에 관련된 비밀 교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그 북조선의 액센트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고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서리 부지런히 다니면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을 받을 수가 있수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미끼를 잘 던지게 되면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전교조, 민노총 등에게 지령이 하달되었고, 이들은 각 지역의 교회로 침투하여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좌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 뒤에 애국 목사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서 내쫓고 교회를 장악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학대학에도 학생으로 들어가서 교수들을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협박하고 모두 몰아내고 북을 추종하는 자들을 신학대학의 교수로 임명을 하고 목사로 임명하는 비밀 공작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약 6만여에 달하는 개신교회들은 북의 지령을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설파하는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3분의 1이 개신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사탄에 사로잡힌 목자들, 이 목사들을 깨부수고 공산주의 진지로 전락한 교회를 혁파하여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진지로 거듭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기독교 입국론을 퍼뜨려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사들한테 속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진실을 깨닫게 되면 가짜 목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짜 목사, 가짜 선생, 전교조 선생들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끌어내리는 시민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대략 1,500만 명이나 되는 개신교 신자들을 이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이어졌는지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국으로 우리가 무료로 뿌리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이 소중한 기금은 바로 공작자금으로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전액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교회에 사람들이 출석을 안 하게 될 것이고 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헌금이 거치지 않게 됩니다. 대형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겠죠. 또 작은 교회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가르치게 되면 그런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 그 작은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큰 교회로 부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교회 역시 알곡과 가라지로 분류가 돼서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소련이 서방의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세계교회협의회 WCC죠. 또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 또 세계복음주의연맹 WEA에 대한민국 교회에 몇 %가 가입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대략 90% 정도가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나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또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에 가입해 있습니다. 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과 또 그 총회비의 일부가 세계교회협의회 WCC,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이런 곳으로 흘러가고 또 일부는 북의 봉수교회, 칠골교회로 상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 기독교인 신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기독교 단체들의 특징은 종교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며 동성애, 낙태를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의 살인마 김일성, 그 김일성이가 썼다고 하는 그의 회고록은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기와 더불어에서 당명을 따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외치고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도 여성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런 자들이 여성들의 목욕탕, 즉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이 땅에서 벌어져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게 되면 트랜스젠더 뭔지 아시죠? 이 트랜스젠더가 여탕이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국민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 사이비 기독교 단체들을 만들어서 개신교회가 이런 법안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여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사전투표에도 동원이 되겠죠. 이 사전투표가 자꾸 횡행되다 보면은 결국 이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비밀공작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괴뢰를 따르는 세력들을 정치권에 투입시켜서 집어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단체를 마비시키는 작업까지 종합적으로 진행시켜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만일에 여탕에서 누가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이 차별금지법 위반, 평등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성폭력이 폭증하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는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낙태를 하게 되면 여성들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 인구가 완전히 감소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해체되고 사회가 해체되는 등 그냥 망국의 지름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점, 절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자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낙태 위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까지 받아내는 등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게 되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완전하게 파괴가 될 것이며,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동성애를 금지한 성경책은 불온서적이 되며 교회는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양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거짓과 동성애, 낙태가 판을 치는 소돔과 고모라가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니 사회적 비용이 폭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갈갈이 찢어져 4분 5열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산 마약, 중국산 마약을 풀어서 이미 건강하게 자라야 될 이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마약으로 죽여버리게 된다면 우리 미래 세대에
씨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약 3천여 명의 새 생명이 낙태로 죽어나가고 있으며 연간 약 110만 명이 낙태로 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북한 괴뢰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비밀 공작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동안 속아서 살아오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5.18, 제주 4.3,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게 되면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약 수사를 못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으로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는 민주당의 한 정치인이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따위의 헛소리와 망언이 이 사회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에서 고위 간부까지 지냈다고 하는 민주당의 한 정치인이 울산에서 경찰서장을 역임했던 자죠. 지금 대전에서 아마 국회의원이 된 자로 알고 있는데 마약 사범이 겨우 5배밖에 안 늘었는데 왜 호들갑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가 할 소리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국가에서 제공한 제복과 급여를 받고 살아왔던 이런 경찰 출신이 이러한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자는 어떻게 되죠? 마음 같아서는 소리나지 않는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직접 총으로 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에서 광범하게 퍼졌던 중국산 펜타닐 마약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는 민노총 회원도 2명이나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15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을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다 압살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들은 과연 이 경찰들의 거짓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국회에서는 진상을 조사한다고 위원회들 만들고 했는데 뭐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사인을 판명하는데 정확하게 왜 죽었는지를 판명하는 것은 시신의 이 타액, 콧물 이런 것을 빨리 수집을 해서 그 성분 검사를 해보면 어떤 성분이 그 죽은 시신으로부터 검출된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죠. 그게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대한민국 경찰의 특히 수준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못한 국회의 수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지금 경찰청장에 있는 윤희근이라는 사람. 이 윤희근은 중국 공산당이 스파이 양성기관으로 설치해서 수많은 스파이를 양성해온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한 자입니다. 자, 때문에 이 자가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금 판명된 건 없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윤희근이라는 자가 경찰청의 총수로 있는데 경찰들이 이 중국산 마약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윤희근 같은 사람을 누가 이 자를 경찰청장으로 천거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에 중국의 간첩들이, 중국에 협조하는 자들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거 포진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9년도 당시 MB의 복심 중에 복심이었던 장광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에게 갖다 바치는데 기꺼이 서명을 하고 왔는데 MB계 인사들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했었을까요? 이미 여자나 돈 등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에 감염된 자들은 없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더러운 MB의 사람들, 그런 더러운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옆에서 참모로서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재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약에 오염되어 죽거나 말거나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건 흥하건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MB와 MB계통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수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상관이 없는 이와 같은 MB계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서 참모로 있다는 이 현재 사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서울대학교 출신들에게 애국심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엘리트가 아니라 자신만의, 그들의 출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께서 자녀들에게 출세라고만 가르쳤지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역사를 모르면서 역사 앞에서 창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설치된 시진핑 기념관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똑똑한 인재라고 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똑똑한 인재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앞잡이들이 되었다는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역사를 모르면 창녀가 되는 것이고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들이 역사 앞에서 창녀가 되고 짐승이 되는 꼴을 더 이상 눈뜨고 바라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습니다.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당시 298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중공군 인민해방군을 이 한반도에 파견해서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았으며 수도 서울을 짓밟았던 중국 공산당,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시진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진핑의 기념관을 서울에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정원에서 김규현 국정원장님이 계시는데 문재인이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USB를 제작한 이후에 이 USB를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현재 김규현 국정원장 및
국정원 내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짓을 했던 국정원 내부의 암약 중인 간첩들을 잡아야 합니까? 잡지 말아야 합니까? 국정원 내부에 있는 이러한 간첩들은 당연히 잡아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 김기현 국정원장 체제의 국정원은 이러한 내부의 간첩들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기현 국정원장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출신이라고 하던데 윤석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하여 문재인과 민주당 쪽에게도 면죄부를 주면서 자기 보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산을 USB에 담아서 적국인 북한 괴뢰에게 그 USB를 전달한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반역죄이자 여족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첩질을 한 문죄인을 잡아다 조사를 안 해요.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간첩 문재인을 도와주는 기구가 바로 국가정보원이라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간첩을 비호하고 간첩을 돕는 국가정보원은 과연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두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평가와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우측 상단에 국민 제안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마음껏 써서 주시고 국가에서 녹을 먹고, 즉 국민들이 낸 혈세로 사료를 배불리 먹어가면서 배 두들기고 일 안 하고 있는 국가기관들, 이런 기관들에 대한 해체 혹은 말살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검찰청, 이와 같은 검찰 측에도 고발들 하시고 또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기관을 엄중하게 회초리를 들어서 일벌백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국가정보원에서 또 국가정보원장부터 간첩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국정원 내부에서 USB를 제작해서 만들었던 이 간첩들을 현재 국정원에서 비호하고 있다고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시게 되면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현재 그 수사의 그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법무부 또 검찰에서 이러한 국정원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에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또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냐면요. 이 김기현 국정원장이라는 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갈 실력이 안 돼서 치과대학을 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서 웬만큼 공부를 잘하지 않고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의대 갈 실력이 안 돼서 치과대학을 진학했던 김기현 원장님은 아무리 봐도 국정원 내부에 있는 간첩들을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과 쪽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동훈 장관과 또 이원석 검찰총장,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우리 검찰 쪽에서 이 국정원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이 간첩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동훈 장관과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국가정보원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이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구속을 시키면서 동시에 국정원 내부에서
USB를 제작해서 만들었던 이 간첩들을 여적죄로 처벌을 하게 되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 시절에 암약했던 전직 국정원장들 또한 여적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93조 여적죄의 처벌은 오직 한 가지 사형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이신 것만큼 주인께서 직접 한동훈 장관께 서울대학교 출신 중에서 치과대학 출신은 믿을 수가 없으니 서울법대 출신들이 수사를 해달라고 준엄하게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친중, 친북 정권이었던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했던 자들, 또 중국에게 오염되고 중국 측에게 포섭된 MB계통의 인사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KTX 속도로 망해가는 것이고,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무궁화호 속도로 망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는지를 영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영상을 무료로 다운받아 가실 수 있게끔 무상 공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들을 박멸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개신교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현재 나가고 있는 그 교회가 가짜 교회라는 점, 자기들이 나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 전도사들이 주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인 1,500만 명이 자신들이 종교를 개신교다, 기독교라고 적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 전국에 퍼지게 되면 공산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엄청난 잠자고 있던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꿈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6만여 개의 교회들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빼앗아서 자유민주주의의 진지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과 북한의 비밀 공작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맞불 작전이고 또 다른 비밀 공작인 것입니다. 이 비밀 공작으로 국민들이 깨어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이 깨어나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의 해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괴뢰 정권과 중국 공산당이 자연스럽게 붕괴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해버린 5.18 광주 사태나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뒤집혀진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단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하는 비밀 공작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눈에는 저 혼자만 보이시겠지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동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모두가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나 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또 제가 방송하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영상 하단에 있는 월 정기 후원 코너에서 후원을 해 주시게 되면 그 자금으로 역사를 바로잡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내용들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이러한 작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약간의 기금이 모였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적으로 전액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작하는 쪽도 그렇고 계약금 우선 걸고 중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월 1만원씩 혹은 그 이상으로도 회비를 내어주시면 그렇게 모여진 그 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며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 괴뢰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 전쟁에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